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견뎠는데! 너네 회사 가지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법정에서 울부짖는 한 여자의 절규. 하지만 이 여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5살 지민이에게 가족이란 언제나 아픈 상처였어요. 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의 재혼으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현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단순한 사고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목에서 발견된 이상한 흔적, 그리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들. 과연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지민이가 그토록 믿었던 가족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잔인한 배신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무엇을 하며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25살의 지민이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심어놓았던 장미꽃들이 여전히 붉게 피어 있었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지민이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이 집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빈 화장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피아노, 그리고 아버지 혼자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까지. 아버지 김태수는 어머니를 잃은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처럼 지민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어갔죠. 그런 아버지가 3년 전 갑작스럽게 재혼을 발표했을 때 지민이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어머니가 될 박순이는 48살의 이혼녀로 22인 딸 수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는 지민이에게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지민이에게는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새어머니 순이는 처음부터 지민이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지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 했고 함께 쇼핑을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민이는 그런 순이의 노력들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따로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하는 걸까요? 수진이는 지민이보다 3살 어렸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당당했습니다. 새 집에 와서도 금세 적응했고 아버지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갔어요. 지민이가 보기에는 수진이가 마치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까지도 말이죠. 지민이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순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한다고 들었던 갈비찜과 된장찌개,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까지. 하지만 지민이는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이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스쳤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이를 보며 지민이는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걸까? 진짜 자신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서인가? 밤이 깊어가면서 지민이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지민이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지민아, 너무 마음 닫지 말고 한번 기회를 줘보렴이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민이에게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새어머니와 수진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민이의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지민이는 여전히 순이와 수진이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에는 익숙해졌어요. 순이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민이에게 다가가려 노력했고 때로는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순이가 준비해주는 도시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가끔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죠. 수진이와도 예전처럼 날선 신경전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마치 한 집에 사는 동거인 같은 관계였습니다. 아버지 김태수는 그런 지민이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모르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재혼 후 아버지는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민이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일에 파묻으려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지민이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비록 아버지의 회사였지만
지민이는 특별 대우를 받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제품 런칭 준비로 며칠째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민이는 지하철에서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순이가 해물파전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벌써 저녁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휴대폰이 울렸을 때 지민이는 별것 아닌 일상적인 연락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순이가 언제 도착하는지 묻는 전화겠거니 했죠. 하지만 전화를 받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거든요. 김지민 님이신가요? 김태수 님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신데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지민이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 소음들이 모두 사라지고 귓속에서만 윙윙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급하게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설마 어머니처럼 자신을 떠나는 건 아니겠죠? 지민이는 어머니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택시 기사는 지민이의 급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빠르게 운전해 주었어요. 평소 같으면 30분은 걸릴 거리를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지민이는 택시비를 대충 던져주고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순이와 수진이가 와 있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의사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복도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지민이는 급하게 다가가 상황을 물었습니다. 순이는 지민이를 보자마자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민아,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하셨어.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평소 차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아버지는 회사에서 나오는 길에 교차로에서 큰 트럭과 충돌했다고 했어요. 오후 6시경이었는데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의사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서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민이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의젓했던 아버지가 온갖 기계들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여러 상처가 있었고 붕대로 감긴 부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목 부분에 이상한 자국이 보였는데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지민이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면 꼭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사고 경위가 좀 이상합니다. 목에 있는 상처는 교통사고로 생긴 것 같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가 목을 조른 것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전에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민이는 의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누가, 왜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지민이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이도 의사의 설명을 듣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럼 누군가가 일부러 아버지를 해친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며칠 후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박민수였고 4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선량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지민이와 가족들을 만나 사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사 박민수는 사건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여러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트럭 운전사의 진술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아버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중요한 순간에 끊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 같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박민수 형사가 지민이의 아버지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릴 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박민수를 지민이의 아버지가 학비를 지원해 주었고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박민수는 지민이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지민이는 박민수 형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선행을 베풀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형사의 모습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어요.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해친 것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는 걸까요? 지민이는 아버지의 평소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생각해봤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빨리 깨어나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혼자 두고 가지 말아달라고요. 어머니를 잃었을 때처럼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 형사는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민이의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게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모두 확인하고 목격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진술을 들었습니다. 며칠간의 수사 끝에 박민수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트럭 운전사의 진술에서 결정적인 모순을 찾아냈습니다. 운전사는 처음에는 김태수의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보니 전혀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사고 직전 김태수의 차량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30분 전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김태수의 차를 계속 따라다니는 모습이 여러 구간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잡혔어요. 그 차의 번호판은 가짜였습니다. 박민수는 김태수의 목에 있던 상처를 다시 자세히 조사했어요. 법의학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그 상처는 분명히 누군가가 뒤에서 목을 졸랐을 때 생기는 형태였습니다. 즉, 김태수는 운전 중에 누군가에게 목이 졸린 후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난 것이죠.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박민수는 동료 형사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수는 김태수의 주변 인물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처음에는 사업상의 원한을 품은 누군가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김태수는 평소 사업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던 중 박민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수의 재혼 상대인 박순희에 대한 신상조회 결과 그녀가 과거에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기소유예로 끝났지만 전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다가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순희의 딸 수진이도 과거에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당시 17살이었던 수진이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그 성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박민수는 이 정보들을 종합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번 사건이 가족 내부의 문제는 아닐까요? 순희와 수진이가 김태수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말입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단서는 따로 있었어요. 박민수가 순희의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일 그녀가 이상한 남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의 신원을 파악해보니 조직폭력배 출신의 이정훈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이정훈은 39살의 전과자로 폭력과 공갈 등의 범죄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왜 순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사고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박민수는 이정훈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일 그가 김태수의 회사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또한 그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포착된 검은색 승용차와 일치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정훈과 순희의 관계였어요. 박민수가 더 깊이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김태수와 재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순희는 처음부터 김태수에게 접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박민수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순희는 이정훈과 함께 김태수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결국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진이도 이 계획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박민수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이정훈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의 미행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이정훈이 순희와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 무언가를 진지하게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멀리서 망원렌즈로 사진을 찍으며 그들의 대화를 관찰했어요. 며칠 후 박민수는 지민이를 따로 만났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박민수는 지민이에게 수사 결과를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지민 씨,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아버님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민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지민이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럼 정말 누군가가 일부러 아버지를 해친 거군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지도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민이는 박민수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해친 범인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지민이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박민수는 지민이의 안전도 걱정되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김태수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지민이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는 지민이에게 당분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민 씨, 앞으로 며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 주세요. 박민수는 자신의 연락처를 지민이에게 건네주었어요. 지민이는 박민수와 헤어진 후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혼수 상태인 아버지를 바라보며 지민이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를 해친 범인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박민수 형사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민이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시에 형사의 수사에 협조하느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순이와 수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박민수가 알려준 충격적인 사실들이 지민이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순이가 과거에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았다는 것, 수진이도 절도 혐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순이가 이정훈이라는 조직폭력배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순이와 수진이를 볼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해친 것일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관심과 사랑은 가짜였던 건가요? 순이는 여전히 지민이를 챙겨주려 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지민이가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어요. 하지만 지민이에게는 그런 순이의 행동들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아버지 일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순이가 지민이에게 다가와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지민이는 순이의 손길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순이의 얼굴에 잠깐 이상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평소의 미소로 돌아왔어요. 그러게, 정말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걱정이 많잖아. 수진이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지민이의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특히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진이가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박민수 형사로부터 더욱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정훈을 계속 미행한 결과 그가 순이뿐만 아니라 수진이와도 만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나서 무언가를 의논하는 장면도 사진으로 찍혔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세 사람이 공모해서 아버님을 해친 것 같아요. 박민수는 지민이에게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의 순이와 수진이는 지민이가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이정훈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특히 수진이의 표정은 평소의 순진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박민수는 이정훈의 휴대폰 통화 내역도 분석했습니다. 사고 당일 그가 순이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은 물론 사고 직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 이틀 전에 수진이와도 긴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통화 시간과 패턴을 보면 이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박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지민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민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도 발견했어요. 김태수의 회사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이정훈이 김태수의 차에 몰래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 뒷좌석에 숨어 있다가 김태수가 운전을 시작한 후 목을 졸랐던 것 같아요. 범행 방법도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이정훈이 차에 숨어 있다가 운전 중인 아버님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후 트럭과의 충돌을 유도한 것 같아요. 박민수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이 모든 사실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순이가 보여준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이 가짜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아버지의 선의를 이용해 접근한 후 결국 그를 해치려 했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민이는 박민수에게 언제 이들을 체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물증이 조금 더 필요해요. 하지만 곧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수는 지민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날 밤 지민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순이와 수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순이의 모습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수진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민아, 오늘 병원에서 아버지 상태는 어땠어?
순이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지민이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희망을 잃으면 안 돼. 분명히 깨어나실 거야. 순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지민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들렸어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아버지는 강한 분이시니까 꼭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민이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어요. 자신들이 해놓고도 이렇게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른 척해야 했어요. 박민수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지민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아버지를 해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언제 이들이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지민이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아버지가 당한 고통을 그대로 되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순이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받으며 고마워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박민수 형사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정훈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과 통화 녹음, 그리고 순이의 계좌로 들어온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까지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진이가 직접 녹음한 대화였습니다. 그녀가 실수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둔 채로 이정훈과 나눈 대화에서 범행의 전모가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그들은 김태수를 제거한 후 회사와 재산을 차지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영장을 신청하겠어요. 박민수는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어 체포 작전이 시작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지민이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체포는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어요. 지민이가 회사에 출근한 사이 수사팀이 집으로 찾아와 순이와 수진이를 연행했습니다. 동시에 이정훈도 그의 아지트에서 체포되었어요. 지민이는 회사에서 박민수로부터 체포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순이와 수진이는 이미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어요. 박민수가 순이에게 말했지만 순이는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순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이정훈과의 통화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이 나오자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지만 녹음된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결국 무너졌어요. 저는 엄마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이정훈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순이로부터 김태수를 제거하면 큰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어요. 순이가 먼저 연락해왔어요. 남편을 없애달라고 하면서 회사 지분의 일부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순이는 김태수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정훈과 연인 관계였고 처음부터 김태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어요. 수진이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사로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로 했어요. 순이의 진술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조사실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와 배신감에 떨었어요. 그동안 보여준 모든 관심과 사랑이 가짜였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지민이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아버님께서 정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사 결과 세 사람은 모두 살인미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순이는 주모자로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예정이었어요. 수진이는 미성년자는 아니었지만 공범으로서 상당한 형량이 예상되었고 이정훈은 실행범으로서 중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순이는 이전 결혼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전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진이도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이런 일들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선의를 악용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의 논고는 엄중했고 재판부도 이들의 죄질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결국 순이는 징역 15년, 수진이는 징역 10년, 이정훈은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김태수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져야 했어요. 지민이는 재판이 끝난 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은 있었지만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순이가 보여준 따뜻함이 모두 연기였다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박민수는 지민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요. 지민이는 박민수에게 깊이 감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형사님이 아니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거예요.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지민이는 아버지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혼수 상태였지만 이제는 마음이 조금 더 평안했어요. 적어도 아버지를 해친 사람들이 처벌받았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안심하세요. 나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요. 지민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것입니다. 지민이는 깜짝 놀라 의사를 불렀고 검사 결과 아버지의 의식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곧 깨어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린 후라 그런지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지민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면서 아버지도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는 아버지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다시 설계해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지민이는 매일 병원을 찾아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민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지민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과 같았어요. 지민이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이와 수진이, 그리고 이정훈의 음모와 범행, 박민수 형사의 수사와 재판 결과까지. 아버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사람을 믿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속을 줄은 몰랐어. 아버지는 자책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선의로 도와주신 건데 그들이 나쁜 거죠. 그날 오후 박민수 형사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김태수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어요. 박민수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챘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김태수는 박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있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잖아. 정말 고맙다. 박민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께서 의식을 잃기 전에 회사 금고에 보관해두신 편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했는데 지민 씨 앞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지민이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겉봉에는 분명히 사랑하는 딸 지민이에게라고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쓰신 건가요? 지민이가 물었지만 아버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고로 인한 기억 손상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편지 날짜를 보니 사고 이틀 전에 쓰신 것 같아요. 마치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예감하신 것처럼. 지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가득 찬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지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요즘 들어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편지를 써둔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구나. 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너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서 정작 곁에 있는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지. 순이와 결혼한 것도 너를 위해서였는데 오히려 너를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는 내가 혼자가 되는 것이 걱정되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진짜 가족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더구나. 지민아, 너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야. 내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가장 소중한 선물이지. 아버지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것도 모두 너를 위해서였어. 만약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너는 이 회사를 이어받아야 해.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일궈온 모든 것들이 내 몫이야. 너라면 분명히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거야. 회사도 돈도 모두 내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너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비록 표현을 잘 못했지만 너는 아버지 인생의 전부였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마 아버지가 곁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것이 아버지의 가장 큰 바람이란다. 사랑한다. 내 딸아.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은 지민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준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태수도 지민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민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구나. 지민이는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미안해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박민수는 이 감동적인 부녀의 상봉을 지켜보며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딸을 위해 남긴 진심 어린 편지가 결국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민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요. 박민수가 말하자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민이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아버지의 뜻을 깊이 새겼습니다. 회사를 이어받아 아버지의 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동시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빨리 회복하세요. 앞으로 우리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요. 지민이의 말에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아픔과 오해는 모두 뒤로하고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때가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지민이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거리감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았어요. 아버지 역시 지민이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며칠 후 지민이는 아버지와 함께 회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김태수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의사들은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회사를 이어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이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읽어오신 것들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책임감과 함께 자신감도 생겼어요. 김태수는 지민이의 대답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사실 내가 거부할까봐 걱정했거든. 하지만 너라면 분명히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해낼 거야. 지민이는 아버지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있었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잘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도 제가 사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너는 이미 회사에서 충분히 실력을 인정받고 있어.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경험보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법이야. 아버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주말, 지민이는 오랜만에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서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순이와 수진이의 배신, 아버지의 사고,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과정까지. 엄마, 이제 아버지와 제대로 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민이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안 계신다는 서운함 때문에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아버지도 엄마만큼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요. 납골당에서 나오는 길에 지민이는 박민수 형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도 개인적인 일로 납골당을 찾았다가 우연히 지민이를 본 것이었어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박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형사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오는 길이었어요. 지민이도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민수는 지민이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심했어요.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아버님과 관계도 많이 개선되셨나 봐요. 네, 아버지 편지를 읽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행복감이 묻어났습니다. 박민수는 지민이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건넸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형사님. 형사님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지민이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며칠 후 김태수가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지민이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가는 길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 집에는 순이와 수진이가 살았던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지민아,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이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집에 도착한 후 지민이는 순이와 수진이가 사용했던 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물건들을 치우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도와주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집이 되었구나. 아버지가 정리를 마친 후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지민이는 직접 요리를 해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나누는 식사였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민아, 회사 인수인계는 천천히 하자. 내가 준비될 때까지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마라. 아버지가 배려심 깊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하지만 저도 빨리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쌓아오신 것들을 잘 이어가고 싶거든요. 지민이의 대답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지민이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정말 대견하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지민이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잠깐 슬퍼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도 따뜻한 추억으로 느껴졌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지민이는 자신의 방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해 더 공부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제대로 이어받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아버지도 자신의 방에서 지민이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는 마음껏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민이가 훌륭한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부녀가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과거의 아픔과 오해는 모두 털어내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민이는 아버지로부터 회사 경영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며 점차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가고 있었어요. 김태수도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민이를 지도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은 처음에는 지민이가 사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진정한 실력과 열정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지민이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철저히 배웠습니다. 지민 상무님, 이번 신제품 기획안 정말 훌륭합니다. 마케팅팀 직원이 지민이에게 말했어요. 지민이는 이제 상무 직책을 맡아 회사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죠. 지민이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경영 철학 중 하나가 바로 직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지민이는 아버지와 함께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확장에 대한 논의였는데 지민이가 직접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저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은 단순한 매출 증대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과 함께하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민이의 발표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어요. 김태수는 딸의 발표를 들으며 자랑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지민이는 이미 자신을 뛰어넘는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이제 안심하고 회사를 맡길 수 있겠어. 회의가 끝난 후 지민이는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너는 이미 훌륭한 경영자야. 아버지보다 더 넓은 시야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김태수의 칭찬에 지민이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박민수 형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연락이었어요. 지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 일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네, 형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도 완전히 회복되셨고 저도 회사 일에 적응했어요.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안정감이 묻어났습니다. 박민수는 순이와 수진이, 이정훈의 근황도 전해주었어요. 세 사람 모두 교도소에서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순이는 많이 후회하고 있다더군요. 지민이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그래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니 다행이에요. 저녁 시간, 지민이와 아버지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 두 사람의 습관이 되었어요. 여보, 우리 지민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당신이 보고 싶어하던 모습으로 성장했어요. 김태수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지민이도 어머니께 인사드렸어요. 엄마, 이제 아버지와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납골당을 나오는 길에 지민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회사를 정식으로 인계받고 싶어요.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김태수는 지민이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것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 그날 밤, 지민이는 자신의 방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도 도입하고 싶었어요. 특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지민이의 정식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여 지민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어요. 지민이는 감사 인사를 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민이의 연설에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김태수는 뒤에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안심하고 회사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민이는 이미 훌륭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지민이와 아버지는 함께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하긴, 모든 건 내 노력의 결과야. 아버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김태수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내심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지민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순이와 수진이의 배신, 아버지의 사고,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까지.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민이가 말하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김태수의 말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지민이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리더로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제는 더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은 더 큰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민이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순이와 수진이 그리고 이정우는 모두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지민이와 아버지는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사랑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이제 지민이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과거의 아픔은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앞으로는 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정한 가족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지민이와 아버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